고활성기에 맞게 찌를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낚시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목내림을 두어 번 못 시키니까 금방 우아저리가 돼서 공략을 잘 못했죠. 이번 영상에는 미리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도가 많아지고 사이즈는 약간 부족한 떡밥은 이렇게 목내림이 되고 움직입니다. 일단 쉽게 못 내려가죠. 짧게 고기는 잡았지만 쾌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점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건드림 속에서 다 보이죠. 그냥 그대로 놓으면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죠. 낙하 속도를 볼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호쾌한 움직임입니다. 목내림은 깊죠. 깊은 목내림이 빨리 나오면 헛방이 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되돌림을 한 녹음 정도까지는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잠깐 카메라 보는 사이. 입질이 나온다고 고기가 다 달리는 건 아니니까요. 낙하 속도도 맞아야 되지만 단단함이나 수분의 양이 다 맞아야 고기가 제대로 달립니다. 확산이 많은 형태는 아니죠. 이 시간에 밥이 풀리는 거죠. 입질. 아까는 이 시간을 안 주고 챔질을 했고 지금은 이 마지막 시간을 한번 늦고 줌으로써 고기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떡밥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그러니까 목내림 속도가 빨랐을 때는 빠른 입질을 챔질하면 거의 헛방입니다. 그때는 한 템포를 걸러주고 챔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호철이 좋긴 좋네. 네, 호철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싯대인데 요즘은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12척, 13척이 필요하긴 한데 못 봤습니다. 거의. 이번에는 사이즈 부족으로 내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왼손으로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쿡 하죠. 근데 밀어 올리죠. 사이즈가 되면 또 확산이 있으면 저게 내려갈 텐데 쉽게 못 내려가는 거죠. 벌써 저거는 뭐 회수해야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이죠. 네, 떨구어 넣기 바로 저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번에는 목내림이 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주나 초칭에서는 다떼사소이 같은 형태로 대를 들었다 놨다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구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풀림을 조절해 가면서 들었다 놨다를 해서 두 번으로 목내림 폭을 거의 맞췄습니다. 저거는 뭐 헛방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과하니까. 다음 투척에서는 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줄였다 밥 사이즈를. 밥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아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다르네. 그래서 상층부를 통과하고 딱 공략층에 들어가면 반응이 강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이상적인 형태예요. 네. 목적지에 도달할수록 강해지죠. 입질폭도 크고요.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좋아요. 무조건 깊이 내려가서 한눈금 사라지는 입질이 좋은 게 아니고 그보다 살짝 위에서 입질하는 형태가 고활성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고기도 뭐 7치, 8치 정도가 나오니까 재밌죠. 사이즈가 줄었구나. 밥 사이즈를 살짝 줄였더니 더 맞아진 거죠. 여기서 약간 더 줄이면 더 위에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살짝 더 줄였더니 이번에는 풀림은 적은 채로 사이즈가 적어서 깊게 내려가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냥 계속 던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미세하게 맞춰 들어가는 거죠.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낚시의 묘미입니다. 내려가야 될 구간에서 밀려 올라가죠. 점도 생겼네. 점도는 있고 사이즈는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떡밥의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틀렸네. 목내림을 깊게 얕게 시키는 거는 괜찮지만 못 시키면 다음 투척에서는 목내림을 시켜야 됩니다. 목내림에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은 목내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바로 그냥 깊은 목내림을 시켜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딱 필요한 만큼만 더 내리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지금처럼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목내림 시키기 더 어려워집니다. 컨트롤에 자신이 있으면 뭐 이런 걸 2번, 3번 해보고 목내림 시켜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번, 2번 안에 깊은 목내림을 바로 성공시키는 게 좋습니다. 투척은 반드시 떨궈 넣기. 자, 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물속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상층부에 고기가 있었고 깊은 층에도 고기가 있었는데 깊은 층에서 생각보다 고기들이 많이 덤비지는 않습니다. 풀림이 빨리 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공략은 깊은 층에 있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좀 밋밋하죠, 이번에는. 오래 걸리는 거죠. 위에서부터 건드림들이 더 많았으면 입질이 더 빨리 들어왔을 거고, 예, 템포를 더 올릴 수 있지만 풀림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더 오래 걸리죠. 고기는 뭐 건강한 애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입질폭이 너무 크니까 저도 모르게 챔질도 세지고 있어요. 조절해야죠.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계 봐가면서 그래도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잘 못 던지는 건 있어도 대충 던지는 건 없습니다.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 상층부에서 바로 강한 건드림이 나왔죠. 낙하 속도도 좋고요. 입질. 입질폭이 진짜 크게 나오죠. 방금은 헛방이 났으니까 다음에는 그걸 조절해서 맞춰야 되겠죠. 떡밥도 세게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저렇게 물에 가볍게 얹히는 정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면서 떡밥이 깨져 버리거든요. 상층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죠. 끌고 내려가는 형태가 됐어요. 점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입질폭 진짜 크죠. 이게 찌가 까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 가져가는 입질이죠. 똑같은 떡밥으로 똑같이 낚시를 해도 찌가 더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입질폭이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움직임으로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도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낚시하는 동안 떡밥은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걸 경시변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떡밥이 변하는 게 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서 그 변화들을 읽고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네, 그걸 체크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움직임도 좋고 입질폭도 좋고 작은 찌가 아니거든요. 편납 양도 적지 않고. 근데 고기들이 마음껏 먹죠. 지금 낚시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지치기 딱 좋을 때인데 낚시인들은 그렇잖아요. 고기가 나와주면 더위를 먹은 것도 모르고 지친 것도 모르고 지금처럼 터치를 맞춰가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해가 좀 길었으면 쉽죠, 오히려. 상층부에서 가져가 버리죠. 점도가 늘어나서 그래요. 상층부에서 풀림이 좋으면 저런 형태가 안 나옵니다. 입질.
고기들이 막 덤비는데 안 풀려주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떡밥의 상태에서 최대한 풀림을 유지해내야 되죠. 그래야 저렇게 쪼아대는 듯한 움직임들이 줄어듭니다. 이미 밥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겉면만 살살살살 동글려주는 정도죠. 손물을 살짝 쳐도 되지만 고기 밀도가 높다면 손물 치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저렇게 불면서 찌를 밀어버리면 그것도 다소 변수가 됩니다. 입질, 다 입질입니다. 그런데 헛방이에요. 먹을 만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심이 단단하거나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 밥을 처음에 조금 덜어서 단단하게 썼다가 얼른 손가락으로 적셔가지고 수분을 주면서 점도를 내고 있어요. 아까는 일부를 덜어서 공기를 살짝 빼준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 떡밥이 빨리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적셔서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점도를 주는 겁니다. 떡밥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수분을 공급하고 있죠. 가루가 날리면 흥분하고 많이 만지면 빠르게 내려가고 중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서서히 내려가지만 확산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밥이 다르지. 좀 전까지만 해도 점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풀림이 있으니까 쪼아대는 형태는 없어졌습니다. 모밥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둬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새떡밥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건 모밥, 새밥이죠. 즉, 그래서 압력이 좋고 확산이 강합니다. 적당한 목내림에 맞는 압력과 크기를 지금부터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뭐 미리 막 치대버리면 목내림은 당연히 되겠지만 과할 수 있죠. 당연히 과해지겠죠.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한 번씩 던지면서 적당한 압력과 터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고기들이 막 흥분할 정도의 확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목내림 폭은 부족합니다. 그럼 다음 투척에서는 목내림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 거죠. 떡밥의 사이즈만 조금 더 키웠습니다. 풀림은 될 수 있으면 지금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모밥이지만 모밥도 경시 변화가 어느 정도는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끝의 터치가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점성이 좀 생겼구나. 아직은 괜찮구나. 그래서 터치, 그 다음에 떡밥의 밀도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죠. 자, 낙하가 빨라졌죠.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근데 밀어 올리죠. 잘 내려오다가 풀리면서 떡밥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사이즈로 빨리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일단 목내림을 깊이. 그렇죠. 목내림을 깊이 해줘야죠. 무조건 목내림 깊이부터. 자, 지금 돌리는 거 보면 손가락 끝으로만 살살 떡밥을 문질러 줍니다. 점도를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가볍게 유지력만 늘려주는 정도입니다.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입질. 자, 헛방입니다. 아까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지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조금 더 부드럽게.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죠. 힘이 아직 단단하다는 거죠.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저는 마지막 한 번 던질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한 번 한 번의 투척이 아깝잖아요. 이 영상은 제가 1시간이 조금 넘도록 한 거를 거의 중간에 끄는 게 없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다 보셔야 전체적인 낚시 흐름이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잘 잡아내는 것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밋밋하게 내려가다가 타나에 들어가니까 건드림이 강해지죠. 여기서 조금 더 목내림을 시켜내야 됩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상태이죠. 이럴 때는 밥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확실하게 목내림을 깊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목내림 시키겠다고 많이 쪼물락거리면 안 좋습니다. 많이 만져서가 아니라 충분히 주는 게 낫죠. 이번에는 높은 구간에서 나오는 입질인데요. 목줄이 펴지지 않은 채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짧죠, 입질이? 속꽃줄이 입질처럼 그렇게 나오죠. 저거는 고기가 핥아 먹는 게 아니고요. 목줄이 펴지지 않은 채로 입질을 하면 저 정도밖에 폭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높은 구간에서 저렇게 입질이 나오죠. 깊은 구간은 저럴 일이 없죠. 목줄이 펴져 있으니까 지난 영상이나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찌가 두 눈금, 세 눈금이 그냥 쫙 사라지는 그런 입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고기가 먹고 달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목줄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이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떡밥이 경시 변화가 일어나면서 풀림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작은 붕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점도가 많으니까 떡밥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밥을 쫓아 있다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지금 실제로 물속에서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거는 저런 고기들입니다. 저런 고기들 옆에 큰 붕어들이 있는데 확산을 주니까 큰 붕어들이 점점 모이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확산을 주지 않고 점도만 주면 저런 붕어들이 계속 입질을 합니다. 노지에서 낚시하면서 알붕어들한테 시달리는 분들은 내 떡밥이 확산을 충분히 주는가, 또 성어인 떡붕어들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미 풀림이 적은 떡밥이지만 최소한으로 만져서 목내림을 시키고 풀림을 그대로 살리면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낼 수 있겠죠. 그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점도가 많으면 밀어 올릴 텐데 밀어 올리지는 않죠. 풀림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겁죠. 저 끝이 사라지면 됩니다. 입질. 네, 저런 형태인데 아직도 풀림이 좀 부족하죠. 입자감은 줄어들었고 풀림은 좀 부족하고, 최대한 손의 압력만을 가지고 풀림을 극대화시키는 밥다리입니다. 그냥 둥글리죠. 거의 외부의 압력을 주지 않고 표면만 둥글리고, 떡밥을 좀 뭐랄까요, 뚱뚱하게 단다 할까요? 세모가 아니에요. 거의 둥근 형태. 둥근 형태가 확산과 유지가 동시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점도 과다일 때 이렇게 움직임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밋밋하죠? 쪼아대죠? 저렇게 콕콕콕콕. 이거 챔질하면 몽골림도 잘 나오고, 금방 하던 낚시인데 떡밥이 맛이 없는 상태로 풀려버리면 붕어들은 바로 경계하거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던지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찌는 예쁘게 섰고요. 입질 짧죠. 확산을 못 살리니까 밋밋하게 내려가고, 입질 폭도 짧고, 저게 제대로 된 붕어 입질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모양이 예쁘지 않은 입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한 번은 풀림을 살려서 매겨봐야 되는데, 사이즈를 줄여서 높은 구간에서 먹고 달리도록 꼼수를 부려봅니다. 사이즈 줄이면 위에서 먹겠죠. 헛방이 덜 날 거라 생각하고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잘 안 되죠. 꼼수인 거죠. 꼼수를 부려서 안 되면 정석대로 해야 되겠죠. 확산을 최대한 살리고 사이즈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서, 확산이 초기밥보다는 못하더라도 목내림이 꾸준히 되게 만들어주고 깊은 구간에서 입질을 노리는 정석이죠. 자, 쫓아 내려옵니다. 붕어가 입질. 결국에는 정석대로 해야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찌를 최대한 움직여서 컨트롤하는 낚시를 한번 재밌게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낚시의 묘미는 거기에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